안녕하세요. 호두를 매일 챙겨 먹으면 뇌가 건강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진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두는 그 모양부터가 마치 우리의 뇌를 꼭 닮아서 옛날부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죠. 그런데 단순히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사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호두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호두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심장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처럼 호두는 우리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뇌 기능 향상입니다. 호두의 모양이 뇌를 닮은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호두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나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기계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아 우리의 뇌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은 이러한 산화 작용을 억제하여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낡은 가죽을 정성스럽게 관리하여 오래도록 새 것처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네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호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변비 예방과 전반적인 소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호두 섭취를 통해 장 건강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에 좋은 비료를 주어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두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호두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꿀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호두의 고소한 맛과 꿀의 달콤함이 어우러지면서 맛은 물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꿀은 천연 당분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호두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꼭 추천할 만한 조합입니다. 호두를 잘게 부숴 꿀에 재워 두었다가 하루에 한 스푼씩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호두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여성분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호두를 잘게 부숴 우유에 타서 드시거나 호두 우유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마치 뼈에 튼튼한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시력 보호에 좋습니다. 호두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에
호두와 블루베리를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호두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알레르기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호두를 섭취한 후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 살이 쉽게 찌기 때문에 호두를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호두의 하루 권장량은 약 한 줌 30g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장애입니다. 호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이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장이 민감한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호두를 많이 드시면 장이 놀라서 속이 더부룩하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운동을 쉬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면 근육통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죠. 네 번째는 산패로 인한 건강 문제입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오래 보관하면 산패될 위험이 큽니다. 산패된 호두를 먹으면 입안이 텁텁하고 속이 메스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맛이 강해지고 냄새가 변했다면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호두를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은 호두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입니다. 혹시 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연세가 들수록 입맛이 변하면서 달콤한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두는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과 함께 먹으면 칼로리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나 달콤한 빵과 함께 호두를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당뇨병 관리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중요한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두의 고소한 맛과 설탕의 단맛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마치 이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더 무거운 것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죠. 혈당이 급상승하면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거나 머리가 어질어질할 수 있으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호두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지방 육류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고기 좋아하시나요? 특히 삼겹살이나 돼지갈비처럼 맛있는 고기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호두와 고지방 육류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지만 고지방 육류와 함께 먹으면 포화지방 섭취가 과도해져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고기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혈관 속에 지방이 쌓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기름 덩어리가 막혀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 조합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두와 고기를 함께 먹으면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께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멸치는 칼슘이 매우 풍부한 식품으로 뼈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멸치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호두와 함께 드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치볶음이나 짭조름한 조리된 멸치 요리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과 지방 섭취가 동시에 증가하여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시는 어르신들께는 특히 이 조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멸치와 고지방 식품인 호두가 만나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관에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멸치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호두 대신에 저염 견과류를 곁들여 보세요. 또는 멸치를 싱겁게 조리해서 호두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진한 향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손을 꽉 붙잡아두는 딸기. 하지만 이렇게 좋은 딸기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위가 망가지고 당뇨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딸기의 효능을 간단히 알아보고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딸기의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입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딸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딸기 속 플라보노이드와 칼륨은 혈관 확장을 돕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딸기의 효능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어르신들 흐르는 세월을 잡지 못해 야속하게만 생각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딸기를 조금씩 드셔보세요. 딸기에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주름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예전보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이 자주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주변에 많으신데요. 연세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럴 때 딸기를 드시면 딸기 속 비타민C가 백혈구 활동을 촉진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어 강력한 면역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딸기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멀쩡하던 위장이 망가지고 당뇨병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딸기가 위험한 첫 번째는 잔류 농약이 남아있는 딸기입니다. 나 어릴 때는 텃밭에 있는 딸기를 뚝뚝 따서 그냥 대충 씻어 먹어도 탈도 안 났는데 요즘 과일은 왜 이렇게 농약이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는데요. 요즘 나오는 딸기는 정말 농약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농약이 몸속에 쌓여 간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작업단에서는 딸기를 농약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과일 1위로 선정하여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고 식초물에 잠깐 담궜다가 헹구면 농약 제거 효과가 80% 이상 증가합니다. 이때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면 딸기가 쉽게 물러져 먹기에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장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딸기가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었다가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딸기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장 건강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탈이 납니다. 특히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복부 팽만감, 가스 차는 증상,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이 섬유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가스가 차고 배가 불러질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간 크기로 7개에서 10개 정도의 딸기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딸기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한결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딸기 알레르기입니다. 어느 날 딸기를 드셨는데 갑자기 입안이 간질간질하고 피부가 빨개지신 분 계신가요? 딸기에는 특정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협회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20%가 특정 과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으며 딸기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알레르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딸기를 처음 드실 때는 소량만 드시고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입안이 가렵거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면 바로 먹기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장결석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변 볼 때 찌릿찌릿 아픈 적이 있다면 신장결석을 의심해 보세요. 딸기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뭉치면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은 사람들의 신장결석 발생 비율이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장결석이 있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딸기 섭취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당뇨가 있는 경우입니다. 딸기는 혈당지수 40으로 낮은 편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딸기도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은 어르신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국 당뇨협회 연구에서는 딸기를 하루 200g 이상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 10개 이하로 나눠서 드세요. 견과류나 요거트, 치즈 등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다음은 딸기와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식사 후에 늘 속이 좋지 않고 또 환절기엔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럴 때 딸기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장을 좋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장내 유익균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소화장애 및 변비 발생률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딸기를 넣어 꾸준히 드시면 소화가 더욱 원활해지고 면역력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면 더욱 건강한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막히는 것이 걱정되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점점 없어지시나요? 노년층에서 고혈압과 동맥경화는 매우 흔한 질환이며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딸기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드시면 다크 초콜릿 속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유럽 심장학회 연구에서는 다크 초콜릿을 하루 20g씩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딸기를 다크 초콜릿에 찍어 먹거나 잘게 부순 다크 초콜릿을 딸기 샌드에 뿌려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면 더 건강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들어 기억력이 점점 흐릿해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으시죠. 연세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뇌 기능이 퇴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럴 때 딸기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딸기의 비타민C와 폴리페놀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미국 신경학회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알츠하이머병 발생 비율이 25%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딸기를 아몬드,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고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딸기와 같이 먹으면 위장을 망가지게 하고 당뇨병을 부르는 위험한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연세가 들수록 자주 경험하는 증상 중 하나가 유당불내증과 위장기능 저하입니다. 이럴 때 딸기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소화 장애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기는 산도가 높은 과일로 우유와 만나면 카제인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소화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서는 우유와 산성 과일을 함께 먹으면 위산가다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소화장애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딸기를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요거트를 선택하면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유와 함께 먹고 싶다면 최소 30분이나 1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얼큰한 찌개를 먹고 난 후 딸기를 먹었더니 오히려 속이 쓰리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노년층은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지고 위산 분비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속쓰림과 위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딸기와 매운 음식을 같이 먹으면 딸기의 산성과 매운 음식의 캡사이신이 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위 점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위염 환자가 매운 음식과 산성 과일을 함께 드셨을 때 위장 장애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딸기와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노년층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딸기와 빵, 케이크 등을 같이 드시면 딸기의 천연 당분과 고탄수화물 음식이 만나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딸기 자체는 GI 지수가 낮은 과일이지만 빵, 케이크 등 정제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영국 당뇨협회 연구에서는 고탄수화물 음식과 과일을 함께 먹은 경우 혈당이 1.5배 상승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딸기를 먹을 때는 단백질이나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